자, 유형 25번하고 유형 26번은 어법에 맞는 문장인데, 우리 어법만 따로 얘기하면은 어법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문법을 다 포함한 문장 단위까지 다 연결하는 그 같은 포괄성이 있고, 어법에 맞는 문장, 그러면 문장을 단위로 내어두고 올바르냐 또 비문이냐는 판단 능력을 물어요. 자, 그 25에 보면은 생략, 중복, 중의성, 그 다음에 26에 호응, 기타 요소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이 기준입니다. 문장을 판단할 때 이런 너댓 가지 기준을 가지고, 물론 세밀하게 문법 단위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기준이 되는 게 주로 이제 생략, 중복, 중의성, 호응, 다음에 외래어법, 기타 문법 요소, 이런 한 대여섯 가지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기준에서 놓고 이제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묻습니다. 자, 그 점을 감안해 두시고요. 이 어법에 맞는 문장을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항상 한두 문제 나온다고 전제하셔야 돼요. 심지어 어떤 한 회차 문제에는 4문제 이상 나왔을 때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문제 유형이사 어법에 맞는 문장, 올바른 문장 판단 능력인데 다양해요, 문제가. 그래서 기초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충 자료 한번 보시죠. 자, 공무원 시험의 어법 문제는 단어의 올바른 사용법이나 비문을 교정할 수 있는 능력. 단어 동그라미, 비문 동그라미. 단어 되니까 단어 수준과 범주에서는 문장 수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우리 여기 프린트물엔 단어와 문장 이런 범주 수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만, 문장 표현의 원리 단어 수준에 단어의 뜻을 잘못 알고 쓰는 경우, 한서가 많죠. 아닌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어휘 능력이 뒷받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법에 맞는 문장 하더라도 맞춤법이나 어휘 능력을 묻기도 하거든요. 자, 노력한 만큼 성적이 많이 상승했다. 상승은 기온이 상승했다 하죠. 성적이 향상, 성적은 향상 의미 쓰죠. 북한은 핵무기 이 개발과 여의 개발과 아의 개발, 한자도 다르죠. 여의 개발할 때 여의는 뭡니까? 계몽하다, 학습시키다 이런 표현이에요. 계몽은 깨우쳐, 이 계몽은 깨우쳐 알게 함 이런 뜻이고, 개발 이렇게, 그러니까 개발하면은 뭔가 깨우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추사가 많이 나와요. 창의력 개발 이런 식으로. 아예 개발하면은 그건 짧게 끝나면서 한자 구분도 필요하죠.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아예 개발하면은 우리가 보통 국토 개발, 구체에 쓰이고 또 기술 개발에도 쓰이죠. 자, 그 단어별로 쓰임새. 다음에 넓이는 면적이고 너비가 폭입니다. 또 피로 회복은 비논리적이죠. 피로가 더 회복되니까 더 피곤해질 거 아닙니까? 원기 회복이라 되어야 한다는 것. 재원할 때 원자가 재능이 튀어낸 여자를 의미합니다. 원자 한자 보면 계집녀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재라고 바꾸면 좋겠죠. 비읍에 갑절과 곱절은 혼동하기 쉬운 말에 내가 누누이 당부하고 얘기했습니다. 갑절, 곱절은 동일한 뜻은 있어요. 2배라는 뜻. 그러나 갑절은 2배라는 뜻뿐이고 곱절은 2배를 포함한 3배 이상까지 언급이 됩니다. 임대와 임차 구분해야겠죠. 그죠? 임대는 주인의 입장에서 물건이나 부동산을 빌려주는 것이 임대입니다. 임차는 그 반대로 물건의 부동산을 빌려서 활용하는 것이에요. 문맥으로 봐서 임차가 맞겠죠. 자, 그 다음 걸어봅니다. 면접관이 예기치 못한 질문에 곤욕과 곤혹, 한자 어휘 능력. 어휘 능력인 한자 굉장히 중요해요. 한자는 여러분 쇠문항 이상 나온다는 건 미리 알고 계시죠. 공부 지금 빡빡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곤욕은 그 욕자가 욕될 욕입니다. 욕될 욕이다. 심한 모욕이다. 그죠? 곤혹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
어찌할 줄 모르는 밑에 해석이 있죠. 어찌할 바를 모르다. 문맥으로 봐서 면접관이 예기치 못한 질문에 뭐 허둥지둥 당황했다면 어찌할 바를 모르다 곤혹스럽다지 곤욕 심한 모욕. 야 무슨 면접관이 뭐 욕을 했나 너들은. 그지? 그게 아니거든요. 곤욕과 곤혹의 구분. 님의 불가결과 불가피. 불가피, 피가 있으니까 불가피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불가결은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불가피 나오겠죠. 쫓다와 쫓다 구분. 쫓다 지어 단어가 되면 쫓다는 따르다 뜻에 따르다니까. 홀몸과 헛몸도 구분되겠죠. 따라서 수키는 홀몸도 아닌데 임신하다는 헛몸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틀렸고 미미 대통령은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다. 노고를 하면 위로하다. 힘쓴 수고가 노고니까 위로하다가 맞고 치하다 공적을 치하다 되죠. 노고를 치하다 조금 어색합니다만 이 표현도 맞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알아두시고 이건 맞는 겁니다. 이번에 단어의 어감 문제. 이건 단어마다 그 쓰임새 뜻은 비슷한데 쓰임새가 부정적 가치, 중립적 가치, 긍정적 가치에 쓰이는 표현들이 각기 구분되어 쓰이는 말이 많습니다. 자, 기억에 그녀의 미소는 너무 예뻐. 너무는 어떤 한도를 지나치다는 부정적 가치가 큰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못했어, 너무 못났어 이런 부정적 표현을 쓰여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이런 부정적 가치가 있는 너무를 긍정에 너무 많이 쓰죠. 그건 잘못 오용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예뻐 이렇게 뭐 쓴 게 옳겠죠. 이번 시험에 합격한 것은 모두 최 선생님 탓과 덕분. 탓은 부정적 가치. 지금 문맥이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덕분이 맞겠죠. 예, 여러분들 그 뒤것의 계기 우측에 설명이 있습니다. 예문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여기는 빌미가 올리겠죠. 뒤것에 재앙이나 탈대가 생기는 원인. 그래 리을 혹시 요거 주의하세요. 혹시는 해설지에 그러할 리는 없지만 만일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우려. 혹시 너가 떨어진다면 뭐 이런 식으로. 행여도 유사한 뜻이지만 행여는 기대. 그 남자가 행여 돌아올까? 돌아오지 않을 거지만 행여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미음에 보면은 주도자와 추모자는 다르죠. 주도자는 긍정, 추모자는 뭡니까? 바로 부정적 가치죠. 사용. 기억, 성간별 행위를 법이 규제하다. 법으로 규제하는 거죠. 법으로. 왜? 주체가 사람이거든요. 법이 주체가 아니고. 따라서 법으로. 나는 어제 술이 취해서 술이 주체가 아니면 사람입니다. 술에. 에. 나는 그녀의 기천은 목적이 아니죠. 기천에. 나의. 원래 이게 표현이 이래 쓰지만 내가입니다. 원래 맞게는 내가. 참교사의 길, LOE 이렇게 조사가 여러 개 겹쳐서 의 연결될 때는 주의 깊게 보세요. 다음 비읍에 현수는 아버지께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들었다. 아버지께 깨는 높임의 주격조사일 뿐이지 이건 누구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느냐? 출발.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출발을 의미하는 로부터가 어울리죠. 최장함은 한방요법으로서는 으로서는 조사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으로서와 으로서 시옷 하나 밑에 해설지 동시에 번갈아 봐야 돼요. 쌍시옷 있죠. 앞에 시옷 하나 구실 자격, 자격격으로 많이 얘기되고 쌍시옷 때문에 수단, 방법, 도구, 뭐 시간도 되고 따라서 한방요법으로서는 이런 방법적인 해석이므로 쌍시옷이 되겠죠. 그리고 이응에 접수창구에는 원서를 제출한 사람들로 꽉 차 있다.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해 두지 않으면은 이런 시간을 틈타서 또는 이런 시간에 학습해 두지 않으면 틀리기 일쑤입니다.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죠. 여기 뒤에 보면은 뭐예요? 수수로 보세요. 꽉 차 있다. 주어가 뭐죠?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지. 그러니까 노래는 부사격어를 달 필요가 없죠. 사람들이. 자, 지읒도 내일은 전국적으로. 전국은 이 섹터입니다. 지역. 그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란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국에 하는 처수부사격. 전국은 공간의 섹터니까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차는 공간이 연결이 되면 이 차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 2차 속에 공간이니까요. 또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일본에게 무정명사는 애가 됩니다. 상대부사격. 유정명사에는 애계가 되죠. 그건 가장 기초적이며 시험에 몇 번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보조사 은 또는 이가의 용법이니까 그거 한번 읽어두시고 4번의 의미의 사용법입니다. 의미의 사용. 기억은 알맞는, 걸맞는 기본형이 형용사입니다. 알맞다, 걸맞다. 형용사에는 현재형 어미는이 못 붙어요. 몇 번 나온 문제죠. 알맞은, 걸맞은. 표준 말하면 알맞은, 걸맞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니은에 봐서 지나지 않는. 여기 얻는 구분. 앞에 지나다가 동사이면 는이 들어가고 대부분 그래요. 그 않는 할 때는 앞에 나오는 게 본용운이 있습니다. 본용운이 동사면 는, 그 다음에 형용사면 은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한 90% 그렇습니다. 그 접근 좀 하고. 갈매기 나라는 활용을 잘못했죠. 나르다는 날다의 뜻이 아닙니다. 짐을 운반하다의 뜻이니까 나는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미음에 조용하자는 조용한다가 안 되는 형용사이니까 형용사에는 명령과 청유가 불가능해요. 지금 청유문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용히 하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기가. 자, 부품이 망가진다. 든과 던. 던은 회상 시제입니다. 시간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고 또는 뭔가 선택과 무관의 의미를 띠면서 우리 아래의 든 또는 든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긴 아래의 든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살 이어서 여는 이의의 준말입니다. 본말로 풀어보면 되겠죠. 합격할게, 리을게, 53항에 나오지 한글 맞춤법. 종기령 어미의 리을게는 평음으로 적습니다. 할걸도 마찬가지. 그리고 미남이대처럼 요건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응번 볼까요?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무엇 이가 들어갈 때도 있고 종결형에서 대가 나오고 아이의 대가 있는 거 하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어이의 대가 있어요. 그럴 때 먼저 이 기준을 두고 이게 문형이 두 개로 쓰입니다. 말하자면 의문문일 때는 어떤 게 사용이 되고 다음에 평서문일 때는 어떻게 될까 하는 기준을 두 가지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왔대? 그 아이는 합격했대? 할 때 의문문으로 얘만 쓰입니다. 의문문으로는 여기 이대 아이에 얘는 의문문으로 안 쓰여요. 표기가 틀립니다. 근데 평소문은 둘 다 쓰이는데 뜻이 달라요. 뜻이. 아이는 뭐죠? 남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어이로 되면 뭐예요? 자기가 실제 보았다든가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 두셔야 돼요. 그냥 문맥의 뜻에서 한번 비추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기초입니다. 아주. 이런 부분을 생소하게 느꼈다 이러면 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많이 틀리겠죠. 그죠? 아주 기초적인. 잘 나옵니다. 그럼 앞에 문맥으로 봐야죠. 한 여학생이 보았죠. 그죠? 이 의미론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최지평 선생님을 실제로 뵈니 미남이대. 실제로 봤다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다 이 말이야. 그제? 그럼 어휘로 바꾸셔야 되겠지?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과하십시다 하면 종결형음이 옵니다. 이 종결형이냐 아니면 또 존칭의 보조사 요냐 뭐 이런 거 구분 많이 하셔야 돼요. 또 긍정 부정의 대단말 감탄사 있죠. 예 아니요는 아니요입니다. 이런 서너 가지의 명확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시다면 옵니다. 종결형음이 썩어진 어지다는 피동입니다. 이럴 때는 피동은 우리 국어 표현에 필요하긴 하지만 자연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썩은 하면 됩니다. 나가려고, 그죠? 구도 틀렸고, 나가려고. 다음 5번의 접사. 이 접사의 사용은 보통 사피동 접사의 오용 문제가 주로 나오죠. 그 사동 접사의 오용은 주로 이제 뭐 이개입이 안 돼도 되는데 막 개입한다든가 또 내지는 사동접사 한 번 쓰이고 개하다가 또 한 번 쓰이는 경우 또는 사동의 의미가 있는 단어에 시키다가 쓰이는 경우 이럴 때는 오용입니다. 잘못 쓰였다. 그 기준을 한 서너 개로 판단하셔야 되고 피동의 남용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힐리기란 피동접사가 쓰였는데 어지다가 한 번 더 붙었다든가 이렇게 머리에 딱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 그림이 닿고 여러분 이제 기억부터 이런 뭡니까? 바로 실제 문형을 놓고 충분히 원용하고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뭐 똑같은 뭐 외우고 자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보자. 부모에게 거짓말이나 시키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맥적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 밑에 한번 참고하고. 교육 동그라미. 그죠? 교육, 가동, 결집 뭐 이런 말들은 속에 자체로 단어가 사동의 의미가 있어요. 시킴의 의미가. 그러므로 교육시키다, 가동시키다, 결집시키다, 소개시키다는 틀립니다. 하도로 바꿔야 되겠죠. 접사 붙는 게. 그리고 꺼리다입니다. 기본형이. 하 안 들어가는 게 하란 접사가 기입 안 되는 게 꺼리다 또 삼가다 이런 거 주의하세요. 그러므로 기본형의 꺼리다이므로 하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 바로 밑에 리을도 마찬가지 삼가 해 틀렸죠. 해 빠져야 됩니다. 기본형이 삼가다입니다. 삼가 주십시오. 내가 미음은 강조를 많이 했어요. 충분히 나옵니다. 올해는 아마 나올 거예요. 뭐 원래 시험도 한 20개 안 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나오겠지. 깃들다와 깃들이다. 이 얘기하면서 항상 개이다, 설레이다 할 때 이럴 때 이 기입은 틀렸죠. 그죠? 개이다. 여기 없습니다. 내가 덧붙여 얘기하는 거야. 개다, 날씨가 개다, 설레다 이런 게 그 설레임 하면 틀립니다. 뭐 그런 얘기 하지만 깃들다와 깃들이다는 뜻이 달라요. 깃들다, 어려있다, 쓰려있다. 황혼이 깃들다. 그리고 깃들이다는 동물이나 사람이 보금자리를 삼아 그곳에 살다는 뜻입니다. 요거 활용 잘 하셔야 됩니다. 새가 깃들일 나무가 없다. 왜 깃들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어간이니까. 그런 표현들. 어색해요. 어색한 게 아니라 문법에 맞지 않다는 얘기. 여러분들. 깃들 나무가 없다. 이 깃들로 쓰일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주의하고. 보여지다. 이거 본말로 풀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보이다 플러스 어지다. 보다의 이가 피동이고 어지다 피동이. 그게 남용이 돼. 중복이 돼서. 보입니다 하면 되는 턱이고. 자, 대다도 뭐가 됩니까? 바로 단어 자체에 대다가 피동이 있습니다.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면 좋겠네요. 자, 이런 단어 수준의 어휘 능력과 함께 여러 가지 문법적 토대들, 조사나 어미, 그죠? 이런 것들과 잘 연결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 수준 볼까요? 필요한 문장 성분을 빠뜨렸다면 생략. 예를 들은 주성분을 비롯해서 필수 성분을 빠뜨린 겁니다. 기억. 당초 대한농구협회 측은 올 시즌 첫 지방농구대회이고 이 경기는 이 대회는 주어가 없어요. 지금. 자, 니은 자연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고 감으로써 인류를 위협 속에 몰아넣고 있다. 무엇이라는 앞뒤 문장에 주어가 빠졌습니다. 자, 이번에 한게임 채널은 루카스 필름과 계약하여 무엇을 목적어 빠졌죠.
주어 목적어 보호등은 필수 성분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부서도 필수 부사가 될 때가 있죠. 무엇이 빠졌느냐 하는 것을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생략된 거구나. 생략도 문장을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축구를 하러, 그리고 여기 매듭을 잘 지어야 돼요. 빗금. 축구를 하러 갔다가 빠졌죠, 서술어가 앞에. 자, 4번은 뭐 몇 번 나온 문제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빗금. 자, 이 매듭을 딱 짓고 앞문장, 다음 뒷문장,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면서 산다 할 때 인간은 공동, 앞, 뒷문장이 주어니까 한번 쓰면 되지만 뒷문장에 자연에라는 부서가 빠졌어요. 자, 다음 2번 불필요한 성분을 가진 문장들 하면 중복과 관련은 됩니다. 1번 내 친구의 단점, 뒤에 또 한 번 더 있죠. 그냥 앞뒤 문장에 주어가 동일하다 할 때는 구든 주어부든 하나는 빼줘야 됩니다. 뒷문장을 빼면 좋겠죠. 자, 의미 중복. 의미 중복은 뭐죠? 고유와 한자 중복이 많으니까 한자의 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도 어휘 능력이 기본 바탕이 되셔야 돼요. 기억, 그 사람의 행동을 미리 예단, 미리 예자입니다. 예가. 미리를 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하면 되겠죠. 아니면 미리를 두고 싶다, 미리 판단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겨울일수록 실내 공기 동그라미, 환기 동그라미. 환기의 공기를 바꾸다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기차가. 여보 이번 주말에 처갓집, 처갓댁 마찬가지. 집 갑니다. 처가가 맞고요. 또 리을처럼 부정부패를 발본색은 발봉색은 밑줄. 뒤에 파헤치다, 파헤쳐야 한다. 파헤치다가 바로 발본색은 의미를 띈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와 밑줄, 표출. 그죠? 겉표, 날출. 이렇게 의미 중복이 된 말은 뒤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쓰지만 쭉 보면은 중복 표현이 많죠. 그거 제가 참고로도 거기 적어놨습니다. 자, 문장 성분의 호응, 이제 호응이죠. 호응은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셋째 줄 끝에 주술관계 호응. 이럴 때 주술관계에서 겉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겉점 주어. 그 다음 수식어 비수식어 호응에, 다음에 부사어 서술의 호응. 부사어 서술의 호응도 눈여겨보셔야 할 대목이야. 1번 주술관계 호응. 오늘 오해는 천둥과 과 동그라미, 번개가 치개선이 동그라미. 이런 문맥은 와거로 연결된 문장 성분이 있고 뒤에 서술어가 있을 때 서술어가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둥이 치다, 번개가 치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천둥은 치는 게 아니에요. 천둥 소리. 그래서 천둥에 대한 서술어가 나와야 됩니다. 천둥이 울리고, 그죠? 번개가 치겠으니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확실한 것은 동그라미. 겉점 주어 조심하라 그러죠. 원래 것은 보편성이전 명사입니다. 겉점 주어는 뒤에 겉점으로 끝나게 됩니다. 서술어가. 그렇게 만들어 둬야 돼. 자, 디귿 역시 마찬가지. 것은 동그라미. 자, 디귿 볼까요? 중요한 것은 문명의 이기는 인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주술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그의 성분 간의 호응. 기억도 내가 이건 안목에 우리 병렬구조 문장의 대등성에서 얘기하죠. 와과 이나 거나. 기억 보면은 거기 이나 동그라미. 이럴 때도 읽는다 밑줄 그어봐요. 그러니까 읽는다가 두 개의 목적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책을 읽는다는 틀렸죠. 책을 읽는다는 맞죠. 서술어가 생략돼 있다.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서술어 하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개의 문장 성물을 한목에 다 받을 수 있을 때 서술어가 하나로 쓰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서술어가 하나 빠졌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앞에 문장 성분과 문장 성분 사이에 와과, 거나, 이나 이렇게 병렬 구조로 형성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질서 없이 보이는 섬들이 나름 밑줄. 나름은 이전 명사입니다. 이전 명사는 앞에 관형어가 없으면 안 돼요. 관형 사형이나 이럴 때는 그 하는 관형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나름 뭐 아름답다 요즘 많이 쓰죠. 이것도 큰 오용입니다.
나름은 이전 명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기가 의미상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그것도 이전 명사죠. 그것들이 모자란다. 그것들이 모자란다면 그것 뭐예요 이게? 이런 건 확실히 이해하면서 의미적으로 나름은 요즘에 우리가 언어 현실 속에서 나름 멋있다 이렇게 많이 쓰죠. 나름을. 그러나 어법으로는 틀리단 말이야. 왜? 나름은 이전 명사이기 때문에 단독의 의미를 못 띱니다. 그런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오후가 되면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후가 되면 날씨가 흐리고 돼야 되겠다. 동시동작은 불가능한 표현이네요. 다음 3번 수식어 피수식의 홍. 이런 경우에는 옆에다가 중의성, 좀 전에 제가 중의성 학습을 한 바 있죠. 간결하게. 그 두 칸은 한번 읽어두시고 또 한부터 세 번째 칸 봅시다. 예쁜 어린이 아기. 이런 경우에는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고 수식을 받는 말이 있죠. 피수식어. 피수식어가 두 개 이상 나타나면 중의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피수식어 둘 이상 나타날 때 중의성을 띠는 경우에 중의성 해소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심표와 위치이동. 이렇게. 예쁜이 수식하는 말이고 어린이가 예쁜지 아기가 예쁜지 중의적이죠. 그럴 때 이 중의성을 해석할 때는 예쁜 뒤에 심표를 찍으면 아기가 예쁜 겁니다. 심표는 휴지를 의미하잖아요. 누나가 존경하는 이런 관형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촌인지 선생님인지. 자, 다음에 나도 모르게 하는 건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은 자리 이동이 자유롭죠. 부사와 함께. 그럼 여기 부사절이든 부사어든 뭘 꾸밉니까? 서술을 꾸밉니다. 자, 고등에 빠졌던 동그라미, 생각나서 동그라미, 웃음이 나왔다 동그라미. 이건 마지막에 서술절이죠. 세 개의 서술 구조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고등에 나도 모르게 빠졌던, 고등에 빠졌던 일이 나도 모르게 생각나서, 고등에 빠졌던 일이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자, 그리고 부서 서술의 호응은 비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부서의 한정적 용법 또는 제한적 용법이라고 말하죠. 예, 기억에 비록이 앞에 부사가 나오면 뒤에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비록 뭐뭐 일지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가령 가난하면 이런 if절이 나오면 앞에 만약 이렇게 쓰는 거죠. 임원맥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나는 꿈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가 뒷문장과의 관련성에서 적합하고 영어는 결코 동그라미 결코는 부정의 서술어가 옵니다. 그죠? 따라서 영어는 결코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 이건 부정문이 돼야 되겠죠. 그럼 앞에 결코라는 부서가 뒤에 스스로의 홍 구조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검은 가게로도 가기 싫은데 하물며라는 이런 연결고리의 부사가 나오면 뒤에는 끝은 항상 어문형, 감탄형으로 돼요. 특히 어문형입니다. 서리적인. 하물며 동네 밖으로 더욱이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과연은 뭐예요? 문장 부사로 과연은 뒤쪽에 반드시 감탄형을 이끕니다. 군 이렇게 과연 프로 선수는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참고에 홍의 제약을 갖는 부사들 좀 참고하시고요. 시제의 호응 볼까요? 여러분 시제를 결정하는 말은 시제 소노말 어미, 다음에 또 시간 부사, 그 외에 관형사형 어미도 시제에 관여할 수 있다라고 배운 바 있죠. 어디서 문법 요새에서 이미 배웠잖아. 우리 문제풀이를 통해서라고. 그리고 지금 얼마 있으면 또 어법에 대해 수업할 텐데 어문 규정의 수업이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 이론 시간이든 또 내지는 다른 시간대를 통해서 자기 학습한 거 꼭 검증을 하면서 그래야 온전히 하나의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들여다보고 많은 문제만 푸는 것이 능사다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론이 왜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한번 보실까요? 그녀와 처음 만난 것은 우리가 대학 3학년이 되던 과거잖아 지금. 응? 되던. 요즘 동그라미. 요즘은 현재형 부사입니다. 시간 부사. 있었다가 아니고 때가 있다. 그지? 이것은 백록담에 도착하니 완료죠. 도착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벌써 3시를 넘겠다. 개선 미래니까 안 맞죠. 넘었다. 북경에서 먹었었던 어덧 이 영어의 대과거죠. 대과거도 현재와의 아주 강한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국어 문법에도 가끔 쓰여요. 근데 지금은 먹었던 하면 옳습니다. 참고 한번 하시고요. 엇과 더가 중복되었다. 여긴 먹은이 나왔겠네. 왜? 저 뒤에 남았다도 있고. 북경에서 먹은 음식 가운데 이렇게. 자, 높임 표현의 호응은 높임 표현의 기초지식으로 연결이 닿아야 됩니다. 자주 나오죠. 높임 표현은 이렇게 어법에 맞는 문장과 다음에 여러분들 높임 표현 자체로 언어의 질과 더불어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지우야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라셔. 시의 위치가 잘못되었고 할머니가 진지를 잡수시다가 재채기를 하시고 내게 물을 오라고 여기는 오라고에 되죠. 가져오는 사람이 내니까. 자, 할아버지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간접적인 주체 높임 알고 계셨죠? 선생님 하시는 일이 잘 되어야 이때 일까지도 간접 높임만 시킬 필요는 없겠죠.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앞전법. 그리고 우리의 뭡니까? 바로 그 직장 언어 예절은 조금 달리 나타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장의 논리성. 그거 한번 읽어두시고 뭐 어렵지 않고. 다음에 3번 외래어법 번역투 문장도 몇몇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본 어법의 벚꽃 축제. 축제는 일본식 한자입니다. 그래서 뭐 잔치 이런 식으로. 주먹에 갚한다. 주목할 만하다. 그에게 잊어서. 그에게 하면 되겠죠. 폭력에 의해 폭력으로. 다름 아니다. 독재자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영문어법 밑에 바로 설명지 가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It is not too much to. 투투용법이죠. 그러면 함이 당연하다. 모임을 가졌다. have a meeting. 모였다 하면 되고 필요가 있다. It is necessary. 이거는 필요하다. 예정으로 있다. be going to 용법. 예정이다. go down with me. 납득이 가다. 납득하다. 외신보도를 통하여 through 용법. 이런 건 다 뭐 적절하게 고치는 연습 통해서 외래어법에 물든, 그죠? 그러면서 우리말다운 어법을 상실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뭐 조금 길어진 시간이지만 더욱더 꼼꼼하게 보시고. 자, 이제 25번 봅니다. 39쪽입니다. 예상문제 1번. 필요한 문장 성분을 모두 갖춰 어법에 어긋나지 않은 것은 1번.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로 눈과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딱 보면 보여야 돼요. 눈과 바람하고 불다 여기입니다. 눈이 불다 바람이 불다. 눈이 왜 불어요?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눈이 내리거나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많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때 나는 아무나 붙잡고 울고 싶을 만큼 절박한 심정이었다. 영어가 계속 과락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죠. 한 친구 보면 국어는 뭐 95점 100점씩 받는데 영어가 항상 과락이에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건 자연스럽게 읽히죠. 정답입니다. 한 나라의 군주는 백성을 지배하기도 하고 뒤에 백성에게 이 문맥을 살짝 바꿨을 뿐이죠. 부서가 빠졌잖아요. 백성에게라는. 우리는 그 모임의 회장님을 존경하고 회장님 또한 목적어 빠졌죠. 우리를. 소설인 삶의 모습을 그리는 문학 장르로 소설을 읽으며 그 장르로까지 비끔. 뒷문장에 주어가 없잖아요. 앞문장은 소설은이고. 그죠? 우리들은. 이럴 때 뒷문장의 주어를 하나 설정해 줘야 되면 아니면 앞문장의 주어와 동일 주어라는 얘기인데 앞이 띠가 안 맞죠. 입에 대한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문장 성분을 지나치게 생략하면 비문이 되어버린다. 비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생략에 대한 문제죠. 1번, 1번에서 5번은 모두 잘못된 문장들인데 그 이유가 원인이 뭐냐? 생략되어 잘못된 것. 이 문은 잘 열려지지 믿죠. 자, 본말 만들어 봅니다. 열리어지지.
리가 피동이고 어지다. 그러니까 피동의 남용이다. 이런 판단이 서셔야 돼요. 다음은 회장님의 말씀이 자 어디에요? 계시겠습니다. 여기. 간접높임법에는 있으시다 없으시다가 쓰이잖아요. 아 이게 왜 간접높임법입니까? 그 사람은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 문제풀이 오면서도 높임편이 앞에 있었어요. 내가 얘기도 드렸고. 자, 그 점 감안해 두시고. 그 다음 어머니께서는 사과와 귤 2개를 주셨다. 와 동그라미. 이런 걸 뭐예요? 접속 부사의 중의성 그럽니다. 잘 보세요. 어머니께서는 사과 하나, 귤 하나, 합이 2개.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바로 단어 접속이죠. 사과 앤드 귤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머니께서는 사과 2개를 주셨다. 어머니께서는 귤 2개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럼 4개지 도합이. 자, 4번에 이 과일은 저 과일에 비해 맛도 영양도 훨씬 많다. 많다 동그라미. 맛도 영양도 밑줄. 맛도 영양도가 주어예요. 보조사 도지만. 맛이 많다, 영양도 많다, 영양이 많다. 맛이 많다는 아니지. 스스로 생략됐죠. 맛이 좋고. 자, 서술이 부당한 공유 문제. 생략이니까 지금 답이 되겠죠. 4번. 자리를 준비하신 분은 별도 밑줄, 따로 밑줄. 별도가 따로예요. 중복. 4번. 불필요한 요소의 중복 없이 어법에 맞게 쓴 문장. 문장 단위로만 딱 얘기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 위에 있죠. 생략, 중의성, 다음에 중복, 그리고 호응 이런 문제. 기타 문법 요소도 있긴 합니다. 1번 나는 일찍이 조실 일찍이 일찍조자입니다. 조실 부모하면 부모를 일찍 여겼다 이런 얘기. 2번 나는 일어나자마자 공기 환기 여기고. 3번 폭탄이 터지다 파편 조각 조각 편자입니다. 파편과 조각 중복. 아시아 대륙 서쪽 끝에 있는 터키는 우리나라의 우방국가이다. 이 우방이란 말에 국가가 들어있어요. 우방이란 말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이르기. 조심하세요. 우방국가는 중복입니다. 우방이다 해야 돼요. 5번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틀린 게 없죠. 5번이 정답. 정답이 되지 않는 내용들도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런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해두셔야 실제 문제에서 딱 빠르게 판단 지을 수 있어요. 4번 갈까요? 자, 노사분쟁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표를 정했다고 할 때 그와 같은 문제점. 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이 더불어의 뜻이 중요합니다. 더불다. 더불다는 둘 이상이 함께하다. 그 속에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예 관건입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세상 내지로 더불어 사는 세상 이렇게 돼야 되겠죠. 중복이 있단 말이야. 이런 1차적인 판단이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복 1번 남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염원이다. 이건 맞습니다. 정답이죠. 문제점이 없어요. 2번 약점 동그라미. 약은 대략입니다. 대략. 점 정도. 그 약은 이전 명사고 점은 전미사예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됩니다. 1시간쯤 전에라든지 아니면 약 1시간 전에라든지 약점 같이 쓰면 안 됩니다. 알아두시고. 바닷가 해변 어디예요? 바닷가가 해변 아이가? 바닷가 바다해 가변. 또 농한기철 기가 뭐죠? 때입니다. 때. 그죠? 기가 철이란 말이야. 시기란 말. 5번 저 회사는 우리 회사보다 월급을 2갑절 어디에요? 갑절이 내가 2배라 그랬잖아. 갑절 자체로. 앞에 2가 또 있죠. 그럼 2는 빼야 되겠죠. 자, 나머지 전부 중복인 반면에 1번이 정답.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꼼꼼하게. 5번 문장이 2가지 의미로 풀이될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 현국인은 그가 그린 그림을 선생님께 드렸다. 어디가 중요성이 있겠어요? 이 그 동그라미. 이 글을 누구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현국이 자신일 수 있고
또는 다른 누군가의 그도 되잖아요. 그지? 원래는 문맥을 이거 중의성을 벗어나려면 현국인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님께 드렸다 이러면 하자가 없습니다. 제기대명사가 정확히 쓰였죠. 현국이 자기가 그렸다는 얘기지만 현국인은 그가 그린 그림 하면 이 그는 현국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그일 수도 있단 말이야. 머리가 어질어질합니까? 세상 참 언어는 복잡합니다. 우리말뿐만 아니라 영어도 그럴 겁니다. 아마. 자, 2번. 여기 5번은요. 토클 실제 문제예요. 내가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부산과 목포를 제외한 과돈거람이 목포를 제외한 전라남도 일원에 폭설이 내렸다. 자, 어떻게 할까? 부산과 빗금, 목포를 빗금. 그럼 부산과의 문맥을 끊었죠. 거기까지 A. 부산과 딱 떼어두고 목포를 제외한 전라남도 일원에 폭설이 내렸다.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폭설이 내렸고 전라남도 일원에 내렸는데 목포는 폭설이 안 내린 거예요. 이해되셨니? 집중하랬잖아. 멍하니 게 있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멍 때리는 연습하시는 분 계시죠? 자, 다음 부산과 목포를까지 B급 돼 있죠. B. 부산과 목포를 딱 해놓고 제외한 전라남도 일원에 제외한까지 B급 쳐야 되겠네. 그러니까 부산과 B급 A, 부산과 목포를 제외한 그 제외한까지가 B. 부산과 목포를 제외한 전라남도 일원에 폭설이 내렸다. 부산이나 목포 빼고 전라남도 일원에 폭설이 내린 겁니다. 그럼 부산에 폭설이 안 온 거죠. 아, 고민되는 모이네. A번은 부산에 폭설이 내리고 그 다음에 목포를 제외한 전라남도 일원이니까 뭡니까? 목포에만 폭설이 안 오고 전라남도, 그러니까 A번 해석은 부산에도 폭설이 내리고 목포 빼고 전라남도 일원 여기에 폭설이 내린 겁니다. B번 하면 부산과 목포를 제외한까지니까 부산에도 폭설이 안 왔고 전라남도 일원에는 다 왔는데 목포 안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산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문맥의 해석상 이 구조적 중의성 아니겠습니까? 응용된 문제. 그럼 3번 사람들이 많은, 자, 많은 동그라미. 이 많은은 사람들이 된 서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많은에 B금 쳐보세요. A.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해서 B금 A. 다음에 많은까지 B. 그럼 사람들이 주어로 보서 많은 도시 하면은 여러 도시란 뜻이고 A는 사람들이 뭐 서울, 부산, 대구 여러 도시를 돌아다녔다고. B번은 사람들이 많은 뭡니까? 대도시를 얘기합니다. 자, 이 많은의 문장 성분 역시 구조적 중의성입니다. 4번 쌍둥이 팀에 5연성을 질주하면 5연성을 질주하면 밑줄. 이게 쌍둥이 팀일 수도 있고 저 독수리 팀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이 문장 비슷하게 나온 게 이 서술어가 어디에 소속이냐면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이 울면서 해석이 갑돌이일 수도 있고 갑순이일 수 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구조상. 그 문맥만 바꾸면 모른다면 이 가슴 터질 노릇이죠. 그죠? 그 얘기. 그 다음에 3번 한국과 쌍벽을 이루었던 1번은 작년 대회 때부터 수준 향상을 보여 이번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중국을 감당해내기 어려울 것 같다. 하자가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 보니까 5번에 2번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봐봐. 계속 이 붙들고 있네. 내가 누구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기 있잖아. 여기서 A, 다음에 여기서 B, 그자? 이렇게 해서 가라 그랬지? 봐봐. 여기 부산과 끊었단 말이야. 요렇게. A, 요렇게. 목포를 제외한 전라남도 이런. 요까지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폭설이 내렸다는 무슨 소리니까.
그러니까 폭설이 내린 건 어딘데? A로 얘기하면 부산에 폭설이 온 겁니다. 폭설 내린 거야. 그죠? 그리고 목포를 내리면 전라남도 목포에만 나오지 폭설 안 내린 거예요. 이 뒤만 되었잖아. 목포를 전라남도 목포 빼고 다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도 폭설이 내렸고 목포를 제외한 전라남도 이런 요 두 군데 폭설이 내렸고 그 다음에 여기 B번의 해석을 딱 가져가면 여기까지 구조적으로 보면 부산과 목포를 제외한 하면은 이때는 여기 B번은 뭐예요? 부산에 폭설이 오지 않은 겁니다. 안 내린 거예요. 부산하고 목포를 제외한 부산, 목포 두 군데 빼고 전라남도 이런 데만 폭설이 내린 겁니다. 되겠어요? 계속 여기 뭐 새까맣게 칠하면서 보고 있고 힘내세요. 나도 힘낼게. 자, 계속 갑시다. 자, 6번.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임금님의 기가 당나귀 기와 비슷하다. 비슷하다. 뭐 대칭 용언이죠. 한 가지 이건 모호 문장입니다. 가을엔 쪽빛 하늘과 황금빛 들판 맞죠? 나는 눈이 큰 밑줄. 자,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 진영이 1번, 언니 2번. 눈이 큰 사람이 진영이일 수도 있고 언니일 수도 있단 말이야. 조금 전에 응용이잖아요. 문구가. 답이죠. 다른 건 참고하시고요. 7번. 중의선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체코와 아까 이런 부분 했는데 구조적 중의성에서 철호는 철수와 민호를 배웅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동그라미 이거 대한민국은 주어부를 어디까지 보자.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은 미국과 체코와 뭐 자유협정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단독 주어로 볼 수도 있고 자, 여기 여기까지도 볼 수 있죠. 와 여기까지 왔어요. 대한민국은 미국 체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단독으로 대한민국은 미국 체코와 모두 함께 뭐예요? 이 협정에 뭐했다? 체결했다라는 중의성이 있습니다. 중의성과 같은 오류. 철수는 나와 함께 이번 여름에 휴가를 가기로 했다. 휴가를 가다란 말이 맞겠어요? 예? 휴가를 가다. 틀립니다. 휴가는 집에서 쉬다는 거야. 그잖아. 쉴휴 집가. 집에서 쉬는 게 휴가야, 휴가. 휴가를 어떻게 가는데 집에서 쉬는 게 어떻게 갑니까? 그거 많이 쓰지만 틀렸습니다.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그게 정답. 정답이 아니고 그게 틀렸고. 사장님은 오전에 시민단체와 구청 직원을 만났습니다. 사장님은 단독 주어. 다음에 시민단체와 공동주어 되죠. 똑같잖아요. 사장님은 단독으로 오전에 시민단체와 구청 직원 동시에 만날 수도 있고 사장님은 오전에 시민단체와 함께 구청 직원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3번 여름이 되면 수해방지대책 밑줄 마련, 철저 이건 명사화 구성이라 그럽니다. 명사가 쭉 열거되어 있으면 서술어로 풀어줄 수 있는 것을 풀어줘라. 여름이 되면 수해방지대책까지는 하나의 명사구로 통용이 된다면 수해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 서울 역전은 뭐죠? 중복 표현. 5번 나는 원고지 연필로 10년 이상 글을 썼는데 이제 무엇을 목적어 생략됐어요. 필기구인지 연필 아닌 또는 원고지 용지인지 그죠? 무엇을 목적어 뚜렷하게 나와야 됩니다. 생략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7번에는 중의성이 있대. 무슨 중의성이다? 구조적 중의성. 답은 2번이 정답이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 7번까지 풀었지만 5, 7, 35 35개 문장 해결했습니다. 그런 해결의 기준은 좀 전에 우리가
한 20여 분 공부한 기본적인 토대 그리고 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기본 지식으로 밑그림화되어 있지 않으면 무리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어법에 맞는 문장 두 번째 이어갑시다.